안녕하십니까, 영화친구 영석입니다. 오늘은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팟캐스트였던 하얼빈 팟캐스트를 올리고 받았던 피드백을 조금 적용을 해서 약간 호흡과 그런 속도를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피드백뿐만이 아니고 이 작품도 하얼빈에 비해서는 좀 가볍고 귀여운 작품이니까, 좀 더 발랄한 작품이니까 그 영화 분위기에 맞게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고스트캣 앙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마시로 타카시 작가의 만화가 원작이고 일본이랑 프랑스의 합작 애니메이션이죠. 캐릭터 움직임을 그린 거는 이제 일본의 신의 동화. 이 신의 동화는 또 도라에몽이나 짱구는 못 말려, 아니면 아따맘마 이런 걸로 유명하죠. 또 배경미술이랑 색채는 프랑스의 미유 프로덕션에서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국가의 합작 작품이고, 또 77회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공식으로 초청된 작품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는 드문 일이라고 하네요. 또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2024년 장편 영화 경쟁 부분 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 시네마 섹션 초청작이죠. 이런 스펙과 정보를 가진 작품이고, 오늘 역시도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얼빈은 역사물 영화다 보니까 또 원작 책도 있고 해서 스포일러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역사물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스트캣 앙주 예고편을 보셨거나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여운 고양이와 37세 아저씨라는 이 갯모애가 매력적인 작품이죠. 새로운 캐릭터인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나는, 뭔가 GTO 아니면 오늘부터 우리는 엔젤 전설 이런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 있죠. 알고 보면 착한데 불량해 보이는 그 한량들의 클리셰를 가진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품 속에서 그 앙주의 백스토리를 들어보면, 스님이 강가에서 고양이를 줍죠. 귀여운 아기 고양이를 주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요괴가 돼서, 나이가 들면서 요괴가 돼버렸고 덩치도 커지고 걸어다니고 말도 하는 요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설정이에요. 이제 그 앙주 외에도 다른 요괴들도 나오는데, 이 요괴들의 모습이 지금의 30대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30대겠죠. 이제 그 요괴들은 왜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한량처럼 살까? 그런 요즘 젊은이들을 보는 어른들의 시선, 그 시선이 그들을 이제 그 요괴들을 책임감 없는 요괴처럼 보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요괴들이 그렇게 큰 건, 그렇게 성장을 한 건 다 이 책임감 없는 어른들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 영화는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 중에 나오는 대표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은, 스님의 아들인 카린의 아빠 테츠야는 결국에는 돈을 갚고 돌아왔습니다. 좀 못났고 못 믿었고, 그렇지만 책임을 지는 어른이라는 걸 보여줬죠. 마지막에는 또 스님이 키운 앙주도 보기에는 불량해 보이는데 또 책임감이 있는 모습들이 극 중에서 나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카린을 보호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가난 신이 달라붙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직접 나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또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책임감이 돋보이는 캐릭터인 엄마를 보면은 지옥에서 도망친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카린도 이제 책임감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카린의 아빠나 앙주나 엄마가
자신의 행동이나 책임을 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막 그랬으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카린이 극중에서 했던 것처럼 가출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전거도 숨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서 무책임한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뭔가 묘하게 움직임이 자연스럽다라고 느꼈었는데, 이게 로토스코핑이라는 기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로토스코핑이 뭔가 찾아봤는데, 일단 카메라로 사람이 진짜 연기를 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찍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 프레임씩 그림으로 옮겨서 그리는 그런 방식인데,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 제작하는 장면도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진짜로 스쿠터를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전화받고 하는 모습을 위에다가 고양이를 덧씌워서 그리는 거죠. 이제 그 촬영은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이 촬영을 했고, 작화 연출은 쿠노요코 감독이 맡았습니다. 근데 이 기법이 되게 사실적이고 뭔가 부드러운 움직임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좀 현실적인 묘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또 만화 그 특유의 어떤 자유분방한 모습, 그런 묘사가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이 작품, 고스트캣 앙주라는 작품이 매우 현실적인, 매우 사실적인 기반을 가진 영화라서 로토스코핑이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로토스코핑 기법을 쓴 대표적인 다른 작품들은 주로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과거의 작품들에서 좀 많이 썼고요. 백설공주, 일곱난장이나 그런 거에서 많이 썼고, 또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건 그 러빙 빈센트라고 해서 반 고흐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작품이죠. 이제 그 작품도 이제 로토스코핑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근데 이 앙주, 고스트캣 앙주라는 작품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괴랑 도깨비라는 그 껍데기만 씌워놨지, 사실 가만 보면 그냥 현실의 이야기거든요. 요괴들을 보면은 그 개구리나 뭐 앙주 같은 존재들을 보면 그냥 시골 동네에 있는 한량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 개구리는 땅을 파는 취미가 있죠. 그런 취미를 가진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타쿠의 모습 같아 보이고, 되게 한 가지에 몰두해서 파고드는, 근데 또 남들이 보기엔 뭔가 이상한 그런 취미죠. 그래서 그 요괴들을 앙주가 친해져서 기껏 초대를 했는데, 자기가 사는 절에, 소세지 절에 초대를 했는데, 보면은 다 따로 놀아요. 한 명은 게임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뭐 계속 안주만 주워 먹고 있고, 만화책 보고 있고, 이런 모습이 뭔가 사회성이 부족한 그런 특징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 요괴들은 카린을 위해서 골프장에서 알바를 하는, 뭔가 마음씨가 굉장히 착한 바보들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런 요괴들의 모습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그 앙주의 친구 있죠. 같이 그 가마우지 잡으러 갔던 그 친구가 되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가난신이 들러붙어가지고 뭐 어디 취업했는데 바로 잘리고 되는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그런 모습이 요괴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요괴와 비슷한 존재죠. 대치되는 존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염라대왕, 그리고 도깨비들, 지옥에 있는 그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 보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야쿠자 그 자체입니다. 방망이 들고 다니고 뭔가 일반인들이랑은 좀 구분된 세상에 산다는 느낌이 나는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한 자랑을 서로 막 하면서 낄낄대는 모습이 딱 야쿠자 모습 그 자체죠. 이제 거기서 카린의 엄마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호텔 같은 데서 청소를 하는데 그 모습이 뭔가 빚을 지고 사채업을 하는 야쿠자한테 빚을 지고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갚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지옥에 있는 도깨비들한테서 엄마를 구해내는 모습이 아니라 빚 때문에 야쿠자한테 잡혀간 엄마를 구해내려고 뛰어든 어린 딸과 또 그 어린 딸을 도와주는 동네 한량들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에 요괴랑 이제 저승을 더 씌워서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죠. 영화가 딱 처음 시작했을 때 나오는 첫 대사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첫 대사가 기차역에서 시작을 하죠. 아빠가 응가하러 간다고 기다리라고. 그 대사 첫 대사가 이 영화의 그 톤 앤 매너를 되게 잘 보여주면서도 어른스럽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 아빠, 또 그런 아빠를 경직된 표정으로 바라보는 딸의 모습, 이 두 사람의 캐릭터랑 역할을 엄청나게 잘 보여주는 첫 장면, 첫 대사가 아니었나, 첫 시퀀스가 아니었나. 그 기차역에 이렇게 혼자 서 있는 카린의 모습에서 그녀의 그 외로움을 잘 담아낸 그런 오프닝이 아닌가. 또 요괴 고양이 앙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보면은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하게 시작을 하죠.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게 하는 그런 유머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에. 예를 들면 그 꾹꾹이를 하듯이 안마를 해주는데 되게 프로페셔널한 솜씨를 가졌다든가 앙주가 또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는 것처럼 막 그 털 속을 뒤지고 또 앙주를 본 사람들을 그냥 큰 고양이라고 감탄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클래식한 코미디의 모습이죠. 또 이 고스트캣 앙주를 보다 보면은 우리 영화친구 영사기 팀이 좋아하는 3의 법칙이 또 나옵니다. 앙주가 가난신한테 그 대결하자고 이제 강아지 풀 가져와가지고 하는 장면 있죠. 그게 그 내기가 풀 뽑기 내기가 극중에서 3번이 나옵니다. 보통 3번을 도전을 하면은 저희가 말하는 3의 법칙은 한 번은 완전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는 아슬아슬하게 실패하고 이제 세 번째에 성공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 작품에서 완전 반대죠. 처음에는 가난신한테 성공을 하고 두 번째도 가난신한테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속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염라대왕한테 그렇게 뻔뻔하게 딱 들이밀었는데 아예 무시를 당하죠. 카린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것 같았던 그 고양이 요괴가 신기한 고양이 요괴가 염라대왕 앞에서는 굉장히 무력해지는 그런 순간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근데 또 그런 앙주의 어떤 희생적인 모습과 또 이어서 지옥에서 도망치고 또 지옥에 들어와서 엄마를 데리고 나온 그 딸의 행동까지도 다 책임을 지는 엄마의 모습으로 카린이 처할 뻔했던 그 위기도 해결이 되고 동시에 그 내적인 성장을 또 이루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아지 풀을 통해서든 뭐든 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았던 그 만능 해결사가 그 어린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다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을까. 또 이 극 중에서 엔딩에 가까워지면서 나오는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카린이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연습하는 모습이 종종 나와요, 중간에. 이제 그게 알고 봤더니 엄마가 잘하는 장기였던 거라서 자기가 연습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어간 장면인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행동이었던 거죠. 물구나무를 서서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지옥을, 사자를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까 오컬트적인 요소로 생각을 해보면 귀신은 뭐든지 거꾸로 한다, 그런 무속신앙에 있는 속설을 따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그냥 생각도 해봐요. 엄마는 죽은 사람이니까 물구나무 서기를 잘하고, 딸에게는 아직 멀었다,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와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고양이 이 고스트캣 앙주를 보면은 요괴가 나오고 어린 주인공이 나오고 하는 게 옛날 우리 세대라면은 잘 알겠지만 그 두치와 뿌꾸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두치와 뿌꾸를 보면은 이제 요괴들이 나오죠. 미라라든가 드라큘라, 또 뭐가 있었지? 늑대인간,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뭐 그런 캐릭터들이 주인공인 두치랑 그 키우는 개가 뿌꾸인가,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다룬 작품인데,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요괴들은 그런 한량이나 뭐 양아치 이런 거보다는 외국인의 이미지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대를 굉장히 앞서간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좀 짧다면 짧게 고스트캣 앙주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지브리가 후계자 발굴에 실패를 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일본 애니메이션계가 이제는 좀 우리가 기대하는 작품들이 나오기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작품들이 가끔씩 튀어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본의 극장 애니메이션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오늘 고스트캣 앙주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지난번 그 피드백을 받아서 속도를 조금 더 올려봤어요. 호흡이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떠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색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그때보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할 수 있어진 것 같진 않지만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자연스러워진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영화친구 영사기의 메인 컨텐츠인 해석 영상이랑은 다른 그 어떤 매력을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팟캐스트 자체를 뭐 많이 보면서 뭐 연구를 하고 뭘 따라해보고 뭐 그러는 상황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피드백들을 보면서 수용해볼 수 있는 것도 수용을 해보고 시도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해서 유지를 또 해보고 개선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스트캣 앙주는 제가 알기로는 롯데시네마에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스트캣 앙주가 보고 싶으시면 롯데시네마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팟캐스트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